팀스 잉글리시의 파워 그래머 6장 3형식 목적어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3형식으로 쓰이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야. 자,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뭔가 모르지만 중요하다라고 써있네. 선생님이 중요 이렇게 써놓은 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까지 오히려 좀 심화된 문법에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데 삼형식 동사는 배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왜 중요할까? 삼형식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요게 하나 더 붙이자면 삼형식으로만 민이 아니고 만 써야 하는 동사다. 이 동사들의 경우에는 사형식으로 쓰여도 될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자, 텔을 보자. 우리가 사형식으로 배워왔던 이 텔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냥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까? 문법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제 배웠냐? 형식이 다양한 동사 하면서 여기서 배웠다. 자, want, tell 여기 나와 있네. 3형식, 4형식, 5형식 세 가지가 다 사용이 된다 그랬네. I told the truth. 그럼 나는 무엇을 말했다? 진실을 말했다. 이 경우에는 너에게 진실을 말했다. 이 경우에는 너에게 방 청소를 하라고 말로 시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배웠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삼형식으로만 사용이 되는 것. 그래서 텔처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사용이 된다라는 이 규칙을 좀 기억을 해야 돼. suggest는 똑같이 말하는 거잖아. 생각을 해봐. 텔도 오형식의 개념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말을 해서 시키는 건데 suggest는 무엇을 제안하다라는 뜻이래. 무엇을 제안하다라는 뜻으로 끝나버려. 그리고 explain도 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해주는 개념인데 무엇을 설명한다라고만 써야 된대. 문법적으로는. 이걸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얘는 그래서 반드시 목적어로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만 적어야 되는 거구나. 요거를 기억해. 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또 심플하지만은 않아요. 뭐를 또 기억해야 되냐면 간접 목적어를 쓰는 것과 직접 목적어만을 쓰는 것, 그리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둘 다 쓰는 동사,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기억해 줘야 된다. 뭐라고? 다시 한번. 간접 목적어만을 쓰거나 직접 목적어만을 쓰거나 둘 다 쓰는 경우가 있다. 일단 간접 목적어 개념부터 잡고 가보자. 우리나라 말로 그 국어 공부할 때도 사실은 이제 어떤 목적어, 서술어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동사를 착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무조건 다자로 끝나면은 다 동사라고 생각을 해. 제안하다, 공부하다, 설명하다 다 동사야. 그런데 아름답다, 친절하다 이것도 그냥 동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아름다운 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야.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처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안 되고, 같은 원리로 우리가 목적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발달된 언어라 그랬지.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해. 은는 이가, 목적어는 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영어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목적어가 을을로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사 자체가 목적어를 어떤 것으로 취하는지를 정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영어는 동사가 발달된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를 잘 봐야 돼. 그 동사 자체가 목적어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를 이미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어. 그래서 땡크라는 동사를 한번 보자. 항상 선생님이 예문 너무 좋아하잖아. 우리는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 뭐 선물을 주면은 고마워. 이 선물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거든.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 대상이 내가 받는 물건, 선물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물건이 고마운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고맙지. 그래서 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땡크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긴 한데 무엇을 고마워라는 뜻이 아니야. 이 땡크는 누구에게 고마워한다라는 동사야.
그러니까 thank가 오면은 뒤에 어떤 단어가 와? you, 사람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외웠었지? thank you 다음에는 for이 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와야 한다. 자꾸 우리는 형태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미를 먼저 좀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래서 thank 다음에는 사람이 먼저 오고 우리가 보통 너에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이제 붙여주는 게 맞기 때문에 문장이 완성이 된 다음에 뭔가가 이렇게 올 때는 전치사를 붙이고 명사가 온다라는 규칙이 있지? 그래서 그 형태 그대로 for coming, for your present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야.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영작할 때도 요 개념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이제 thank는 너무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간단하게 이해가 됐지만 사실은 어려운 단어,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에서 우리가 좀 약해. 자, 그럼 forgive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자. 용서해준다라는 뜻이지? 이 동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용서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야? 누구를 용서해주다. 누구를 용서해주는데 뭐에 대해서? 이거 ST는 something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something, 무언가 또는 어떤 사건, 물건, something을 말하는 거고 이 SP는 somebody, someone,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somebody를,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데 something, 어떤 사건에 대해서 forgive me for breaking your window, 나를 용서해 주세요. 뭐에 대해서? 너의 창문을 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ask 보자. ask는 물어보다라는 뜻으로만 날마다 썼지만 이런 경우에는 요청하다. I asked the police officer for directions. 나는 요청했는데 경찰에게 무엇을? 방향에 대해서 요청했어요. prevent. 자,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지. 별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별표. 이거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시험에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prevent는 막다, 예방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거랑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이 keep, prohibit, stop이 있어. 그럼 요것만 있냐? 사실은 뭔가를 막는다라는 개념으로는 다른 것도 좀 들어가. 내가 선생님 하나 더 추가해 줄까? ban이 또 있지. 요즘 어려운 단어인가? 일부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뭐 keep하고 stop 빼고는 prohibit이나 ban이 조금 어렵지. 학교 시험에서 이게 나왔었어. 고등학교 시험인데 교과서 본문에 prevent나 keep이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그리고 땡땡땡땡 해서 나왔는데 정답이 ban이라고 나왔거든. 그래서 틀렸어 학생이.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은 날마다 전통적으로 요거를 외웠던 거야. keep, prohibit, stop, prevent 이렇게만 달달달 외우고 옛날식 수업을 받았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언어가 갖고 있는 좀 폭이나 다양성을 몰랐던 거지. 그래서 구글링을 찾아보면 ban이 나와.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데 이제 금지에 해당하는 어떤 단어를 선생님이 우연히 또 이렇게 넣어놓고 요거는 본인이 외운 것에 리스트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어라고 해버렸더라고. 근데 뭐 맞았을까 틀렸을까? 결국은 틀렸던 걸로 기억해. 선생님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신이 정답이라고 한 거를 철회를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운 사례를 좀 많이 겪었는데 요거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요 단어는 무엇을 막는다는 뜻이 아니야. 무엇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막고자 하는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Nothing would prevent him from speaking out against injustice. 어떤 것도 막지 못해 그를. 그러니까 그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 불의에 대항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지금. speak out, speak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out, 밖으로 향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다, 큰 소리를 내다, 주장하다 이렇게 확대될 수 있거든. 어쨌든 그 사람이 뭔가 자신의 의사를 펼쳐야 돼. 그거를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얘기야. 초점이 뭐야?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오고 somebody가 오고 그 다음에는 전치사가 무엇이 오냐면 from이 와. 그래서 요 from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 보자. inform. She informed him of his success in exam. 지금 여기 from 썼다가 for 썼다가 이번에는 of 썼다가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겠지?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같은 패턴으로 좀 묶어놓긴 했는데 여기부터는 of가 들어가네. 그래서 somebody에게 something을 알려준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 전치사의 사용이 좀 중요해. 그래서 inform us about of the decision. about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 그 의사 결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 remind 이것도 참 심심찮게 나오는 거거든. She reminds me of mother. 그녀는 떠올리게 해. 생각나게 해. 나에게 무엇을? 엄마를. 엄마랑 그녀랑 좀 닮았나 봐. 그래서 she reminds me of mother. Blue reminds me of summer. 블루는 떠오르게 해. 나로 하여금 여름철을.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치? 이렇게 예문 기억해두자. assure 확신하고 장담한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것도 나 장담해. 나 내기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이것도 누구에게 장담한다라는 내용이지. I can assure him of my honest. 그 사람에게 나의 정직을 확신시킬 수 있어. 왜 초점이 그 사람이 되냐면 지금 그 사람이 나를 못 믿고 있는 거야.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어. 나를 불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그 사람이지. 그래서 누구에게 장담한다라는 내용이 된다. convince 같은 개념이야. 확신시킨다라는 뜻이지. You should convince them of your enthusiasm for the job. 너는 확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of your enthusiasm. 너의 열정을. 자, 열정이라는 단어 조금 뭐 쉬운 건가? 어려운 건가? passion이 더 쉽나? passion, enthusiasm, 그 다음에 이제 zeal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열정도 여러 가지가 있네. 자, 참고로 지금 생각이 났는데 영어 단어는 우리나라 말보다 외울 게 3배가 많습니다. 동사가 특별히 발달된 언어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무조건 이것은 무엇, enthusiasm은 열정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같은 열정이라도 얘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것인지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 것인지를 구분하면서 가야 돼. 제일 좋은 것은 문장을 통해서 보는 거지. 자, notify somebody of something. We should notify you of the starting time. 우리는 시작 시간을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것도 너에게.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만을 목적어로 쓰는 동사. 자, 이제 직접 목적어는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은 다 말과 관계된 동사들이 나와. 좀 기억하기 쉽겠지. 첫 번째 보자. explain, 무엇을 설명하는 거고, suggest,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제안하고 약간 주장하는 거지. announce, 얘도 발표하는 거. 우리 아나운서라고 하는 그 어원이지. describe, 묘사하고, introduce, 소개하고, confess는 자백하고, prove는 증명하는. 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과 관계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좀 일관된 흐름이 있어. explain me the situation.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하다. 아까 말했던 tell처럼 사형식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요 49번 문장은 그어버려야지. 틀린 거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는 the situation,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목적어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he explained the situation.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요거를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he explained the situation.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문장이야. 그런데 누구에게 설명했는지를 쓰고 싶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to me를 써주는 거야. 문장이 완성이 됐는데 to me를 써주는 거. 그럼 선생님 he explained the situation to me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우도 가끔 종종 쓰더라고. to me를 좀 먼저 써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요거를 해석할 때 we explain to him 그러면은 우리는 뭐 설명했다, 글을 설명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야.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뭐야? Y절. 이게 목적어지. 우리는 설명했는데 뭘 설명했어? Why we must delay repairing his vehicle. 우리가 왜 그 연기해야 되는지를
그의 자전거 수리하는 것을 우리가 왜 연기해야 되는지를 설명했대. 그런데 누구에게? 그에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략해도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뒤에다가 아이고 이렇게 붙여도 되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썼다? to 힘을 앞에다가 써줬다. 목적어 주의하라는 얘기고 suggest 무엇을 제안하다. 자, 이것도 I suggest to you that you should take a vacation. 또는 이 should는 가로가 있다라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다. 나는 제안했습니다. 휴가를 가라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should를 썼고 현대 영어에서는 요 should를 많이 이렇게 생략하고 써. 그러면은 이 원래 should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take만 나오는 형태가 된다. 요거 좀 기억을 해줘. 이거 사실 좀 중요한 표현이야. 자, 이 문장에서 어순상으로 따지면은 대절이 먼저 나와야 되지. 대시라고 하면 안 되겠다. 대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to you, to 목적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번 보내볼까? 요거를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해봐. 나는 제안했는데 너에게 나는 제안했는데 너가 너에게 여행을 가라고. 이 to you가 이 take를 꾸며주는 건지 suggest를 꾸며주는 건지 좀 구분이 모호해지지. 그래서 그런 예방을 위해서 to you를 앞으로 써주는 경우가 많다. 헷갈린다. 이래서 이런 패턴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해주면 돼. 차라리 요게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든지 없는 이런 패턴이 오든지 그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이 should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므로 should가 생략되어도 동사 원형은 그대로 써줘야 된다. 요거 꼭 봐줘.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조동사편 참고하라는 거. 그 다음에 announce. They announced to us the date of their wedding. 그들의 웨딩 날짜를 알려줬어요. He described the accident in detail to me.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자, to me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또 어디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는 거야. He introduced his friends to me. 그는 소개했어요. 친구를 우리에게. 다 to 들어가는 형태지. So he confessed to the teacher his mistake. 이렇게 써도 되고 59번 문장으로 써도 되고 그는 자백했다. 무엇을? 그의 실수를. 이렇게 문장이 연결됐어. 자, I will prove to my parents that I'm a big girl now. 내가 지금 컸어요. 뭐 사실은 여기서 big이라고 하는 표현 좀 안 맞아. 이거 좀 그냥 좀 I am grown up. 다 자랐다. 자, 나는 이 잘난 척하는 한글이 싫다니까. 자, 부모님에게 I am grown up now. 나는 지금 다 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야.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점점 갈수록 더 중요한 거 정신 바짝 차리고 혹시 조는 친구들 없지? 요거 졸다가도 좀 깨야 돼. 요거 잘 정신 차리고. 자,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둘 다 써도 맞는다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쓰는 대신에 전치사가 바뀐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전치사를 기억해 주자. provide 무슨 뜻이야? 제공하다. 자, 뭐 이 단어 몰랐던 친구라면 그냥 이참에 외우고 가자. provide가 뭐라고? 제공하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쓰고 고급스럽게 썼을 때 이 표현이지. 제공한다라는 것은 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준다라는 것을 이제 기부를 썼을 때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사명식으로 바꿀 때는 the milk를 앞에다 쓰고 to me를 뒤로 보내잖아. to를 쓰면서 me를 쓰잖아. 여기는 to를 썼는데 지금 이렇게 provide something for somebody 이렇게 쓸 때는 for를 쓰는 거야. 그래서 무언가를 제공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So we provided a service for the public. 대중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We provided the public with a service. 그러면은
대중에게 제공하는데 무엇을? with a service 하면서 요 전치사 바뀌는 거. 요거를 기부 동사와 같이 구분해서 좀 기억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시험이 나올 때 요거 참 예문에 잘 나오거든. 만약에 교과서에 이러한 본문이 나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 암기를 해서 시험을 준비 많이 하잖아. 그 선생님들이 시험을 출제할 때는 문장을 바꿔. 많이 바꿔. 그래서 요 순서를 바꿔버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고 눈팅으로 공부한 아이들은 아싸 내가 공부한 거 나왔네. 그리고 이렇게 딱 써버리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보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지. 그래 놓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 뭐 암기를 했더니 공부에 도움이 안 됐다.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면 정확하게 외워도 정확하게 그런 오류가 나오는 거는 대충 공부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기억해 두자. 자 이거는 뭔가를 준다라는 뜻이지. 뭐 present somebody with something. So they presented him with a book. 그들은 증정했다. 그에게 책을. They presented a book to him. 자, 요거는 뭐 그들이 제시했다. 그래서 present가 선물 또는 지금 현재란 뜻이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눈앞에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present의 의미야. 그래서 book을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주다. 보여주다, 나타내주다 이런 뜻이지. rob, 빼앗다, 강탈하다라는 뜻이잖아. rob Jack of his wallet. 명령문으로 쓰였네.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 오케이. 자, 잭으로부터 빼앗아라. 무엇을? 그의 지갑을. rob his wallet from Jack. 이때 이제 순서를 바꾸면 얘는 어떻게 쓴다고? from을 쓰네. 이렇게 기억해주고. something과 somebody를 바꿔서 이렇게 썼다. 자, 그다음 blame.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탓하다 라고 썼지? So she doesn't blame anyone for her father's death.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대. 탓하지 않았대. 누구에게도. 뭐 때문에? For her father's death. 자, 그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연이 있나 보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blame까지도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뭐 예문이 없어도 뭐 on이 들어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앞부분에 정리해 놓은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학교에서 나오는 거는 요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범위 내에서만 나와. 그리고 거의 프로바이드가 80% 이상의 빈도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요 동사만큼은 꼭 기억해 주고 한번 눈으로라도 문법책을 통해서 복습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저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기 전치사 사용되는 거 정확하게 어떤 전치사 사용되는지 기억하면서 복습 꼭 할 것을 믿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